첫 번째는요,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미국 최근입니다. 3월 5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전인데요. 미국 뉴욕주의 상원에서 도시농업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 패키지 법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개의 법을 다 묶었어. 하나로 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묶어서 하는 거예요, 묶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보면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안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낸 것도 있고, 외투기업 투자 유치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패키지 법안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10개 이상 넘어가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최근에 보니 그걸 묶어가지고, 딱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낸다. 그래서 패키지 법안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패키지로 묶는다는 건요, 공통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통 주제로 묶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개 법안입니다. 실제로 법은 5개예요. 근데 한 법에 한 8개씩 법 개정 안 있는 거 합쳐서 10개 법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는 많이 있는데요. 요 바로 다음부터 10개 법인데요. 첫째입니다. 이 도시농업에 관련된 개정안을 10개를 다 묶어서 해가지고 통과시켰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낸 게 아니라요, 상원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가요, 농업법이 농업법. 뉴욕주입니다. 뉴욕시하고 주는 다릅니다. 뉴욕주 안에 뉴욕시가 있는데요. 뉴욕주는요,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더 넓어요. 우리나라 1.5배쯤 돼. 미국 땅이 넓으니까. 인구도 2천만 명 정도예요. 좀 다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뉴욕시겠죠. 인구 2천만인데 그 반이 뉴욕시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뉴욕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많아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이해하려면요, 도시농업과 농촌농업을 구분하지 말자. 그런데 왜 도시농업법이라고 붙였을까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끌어들이는 거라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도시화돼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90% 이상이 도시화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시화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모두 시민이에요. 극히 일부의 농촌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시민과 농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게 또 마찬가지 개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농지가 뭐냐? 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요.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가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넓힙니다. 도시든 농촌과 관계없어. 땅에서 스타트업, 청년 창업을 하는 거예요. 뭔가 먹거리나 이런 거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 창업하는 사람이 땅을 쓰잖아요. 농지를 인정 안 해줘. 이게 뭐 농지야? 이게 농업인가? 그런데 벤처기업이라는 거는 좀 색다른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기한데? 먹는 거죠? 관계돼? 자, 인정. 농업 일정.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농업으로 인정해주면은 그걸 농지로 인정해주면 그 상황의 땅을 농지로 인정해준다는 말이고, 그러면요, 재산세가 특별하게 떨어지겠죠. 농지 가세를 하잖아요. 일반 택지면 엄청 비싸죠. 농지면 농지가세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5분의 10분의 1로 세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농지를 인정하냐 마냐는 것이.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거. 소농. 예전에는 농지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우리나라는 농지를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농업법에 그래 돼 있어요. 농지법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농지입니다. 그 밑에는 농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농도 인정해 준다.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넓혀주면서 뭡니까? 많이 농사 지어라. 농사 많이 지어라. 혜택 준다. 이런 것이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농 한 라인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것도 농업법 개정안인데요. 코넬 대학이 이제 뉴욕주에 있거든요. 이게 농업기술원이라고요. 있는데, 이게 사실 하게 농업기술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그런 개념입니다. 그 농가대학하고 그 생명과학대학, 옛날 우리나라, 식품영양학과 있는데, 이런 데 합쳐서 있는 건데요. 이게 영농 한 라인을 설치해서 이게 그 도시농부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전화를 하면요. 다 알려주고 대출도 알선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라인이 되겠죠. 지금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법안에. 그 다음에 로컬 푸드 구매 목표량 설정하는 것. 뭐 이건 우리나라도 있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농장 소유권 상속 툴킷 프로그램. 이런 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농지를 상속하거나 그만두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런 것들을 쉽게 다른 사람이 와서 농장을 인수하고 세금 문제라든지 복잡한 게 있는 것들 다 해결해 주는 거를 한 번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툴킷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부서를 신설합니다. 이 규모는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The Office of Urban Agriculture. 이게 분명하죠. 도시농업이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부서 이름이 도시농업부서예요. 이를 주정부에다가 만든다. 거기다가 같은 조항에 관련 조항에서 자 이제 이걸 만들면서 동시에 이 법에 나오는 그 공동체 특화정원 또는 특화정원을 모두 도시농업으로 바꾼다. 이게 뭐냐면요. 이 커뮤니티 가든이라든지 가든 하면은 취미나 역활동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뭐 꽃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근데 이걸 전부 다 도시농업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도 생산물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산이네? 이런 개념. 왜 이렇게 폭을 넓혔을까요?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불안에 대한 사전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뭐냐면 건축물위원회에 농업 생산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뭐 건축법위원회에 왜 농민을 참여시켜야 되는가 의무적으로? 그거는요 건물 옥상 특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예, 이게 지금 그냥 텃밭으로 보이죠. 이 건물 옥상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여기는 아니고요. 이만큼 큰 데를 직접 가봤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그냥 땅으로 보이죠? 건물의 옥상입니다. 이게 여러 곳에 있어요. 이걸 한 사람이 이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그는 브루클린에 있는 그 당시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옥상 텃밭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거기 옥상 텃밭 면적이 1.5에이커니까 한 6,000제곱미터. 옥상 텃밭의 면적이 6,000제곱미터예요. 직원이 한 1명 정도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조항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그렇게 대형 건물들이 옥상에 놀고 있는데 저렇게 농사 지어서 수확도 있고 저기서요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빈터에서는 이벤트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파티도 열고 막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요. 어린이 와서 공부도 학습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게 농민들이 건축법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하는 거는 옥상 농업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시장 확대입니다. 농부시장, 이 브루클린에 있는 농부시장,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농부 시장들을 점점 더 확대해라. 그 다음에 이 사과 발효주 직배성 허용, 우리나라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사과 발효주라는 건요,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술인데 알코올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는 잘 안 마시지만 뭐 미국에서 굉장히 잘 마시는 거고, 뉴욕주는요 아주 유명한 사과 발효주 재배지예요. 위도 우리나라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데다가 또 뉴욕주는요, 그 사과 발효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품질이 최고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생산하는 사과 발효주를 만드는 그 생산업체, 농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 농장에서 만든 사과 발효주를 소비자한테 직접 팔 수가 없어. 반드시 도매상이나 마트를 거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긴 하죠. 술을 바로 집에다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 근데 와인은 허용하면서 이거는 오랫동안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과 재배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과 농사 짓는 게 어려운데 뭐 이렇게 규제가 많냐고, 딱 풀어라. 그래서 오븐이 이걸 푸는 거예요. 풀면서 좋다 그러면 뉴욕주만 풀면 안 되니까 다 푼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과 발효주는 다 직배송돼. 소비자한테 바로 그냥 배송된다. 그거 왜냐하면 자신감이죠. 뉴욕주 사과 발효주가 최고야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러니까 다 풀어버리는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농업. 탄소농업을 하면요, 거기다가 새 공기를 해준다. 그러면 농사 지으면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라. 배출량 감축 인정 규정을 개발하라. 무슨 작물을 어느 정도 면적에 심으면은 몇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 거로 인정해 주는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농부들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거리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 여기서 스냅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빈곤층 그 자녀들한테 스탬프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줘가지고요, 먹을 거를 사 먹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농장하고 다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10개 법. 우리나라로 보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 우리는 그냥 10년 이내에 가능할까? 아니면 도청이나 중앙부서에 도시농업 부서를 만든다?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도시농업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도 이상한 어떤 부서에 팀 이름도 없을걸요? 도시농업 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과단위 이상으로 도시농업 하는 중앙정부도 없고, 지자체로 가서도 없어요, 별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뉴욕주랑 우리나라 치면 도잖아요. 인정강력시면 시죠. 시에 도시농업 과 정도로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10개 법을 하나 이름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로컬 푸드가 있는데, 근데 이건 또 달라요. 그거는 광역이잖아요. 전체 다를 로컬 푸드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 이거 다 로컬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확 넓혀보내는 거죠. 그걸 광역 도시도 농부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 법입니다. 시장법, 농업 및 시장은 이제 정동시장 같은 그런 걸 말하겠죠. 재정법, 행정법, 주류관리법, 사회복지사법. 이게 5개 법, 10건의 개정법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 42명인데 66.7%에 3분의 2가 넘습니다. 하원 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것도 3분의 2가 넘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주마다 다 달라요. 상원, 의원 수도 다르고, 임기도 다르고, 또 어떤 데는요, 상원이 법안을 내지도 못한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내. 뉴욕주는 상원도 내고, 하원도 내고. 근데 문제는요, 상원에서
법안을 내잖아요. 통과시켜요. 그럼 통과된 거를 하원으로 보내야 돼요. 그 하원에도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통과하면 모아서 주지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주지사 보고 서명하면 거기에 올려요. 법 문서에다가 올리면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원에서 가서 하원에서 좀 심사를 합니다. 만약에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수정하면 수정안을 다시 또 상원에 보내요. 그럼 서로 협상을 해서 똑같이 문제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서로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주지사로 보내는데 지금 뉴욕주의 주지사는요, 여자예요. 그게 여자가 뭐 244년 만에 첫 여자 주지사가 나왔어요. 뉴욕주 의회 역사가 244년이 됐다는데요. 지금은 또 더 됐지. 몇 년 전에 됐으니까. 244년 만에 첫 여성 주지사가 나왔어요. 이 캐시 호컬이라는, 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좀 진보당이죠, 진보당. 공화당하고 반대. 그래서 뭐 최종 법안을 다 거치면 서명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모르죠. 또 이 서명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서명 안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상원,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요.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민주당이 3분의 2 절대 다수예요. 재의결 된다는 거죠. 절대 다수니까. 왜냐하면 3분의 2만 의결하면 재의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이 도시농업 패키지 법안은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상당히 획기적인 법안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가능할까? 이거는 꿈입니다, 꿈. 우리는 힘들 거예요. 힘들 거지만은 저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사과 발효주 이야기도 나오고, 뭐 너무나 사양이 다르고, 또 뉴욕주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은 데다. 예, 그런 건데. 그러나 이것을 공통적으로 묶이는 거는 뭐냐면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아까 탄소 중립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탄소 농업. 그것이 다 모든 걸 엮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기후위기 시대는 정말 현실로 닥쳐왔는데, 뭐 농업과 도시농업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농업인, 또 일반 농업도 포함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이 법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한다면 탄소 중립 도시 실현 이런 걸 공동적으로 묶으면은 효과가 있을 거고, 관련 법안으로는 도시농업법, 공원녹지법, 농산물 직거래법, 농지법, 국토개법 이런 것들 중에 관련된 것을 묶어서 패키지로 엮으면 어떨까 생각은 합니다만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